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물타기 플러스 레버리지는 자산 제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타기부터 보겠습니다. 물타기 극대화 전략이 도박에서 홀짝에서 나옵니다. 홀짝 게임을 처음에 100만원 걸고 합니다. 져서 잃어버립니다. 100만원 잃고 다시 100만원 겁니다. 그런데 또 잃어버립니다. 200만원, 누계로 200만원 잃었죠. 여기서부터 물타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물타기 200만원을 겁니다. 만약에 이기면 본전 찾고 지면은 400만원 잃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누계로 400만원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타기 들어가죠. 이번에는 400만원을 베팅합니다. 이렇게 10번 물타기 하면은 나중에 물타기 금액이 10억 2,400만원이 됩니다. 10억 2,400만원. 요 10번의 물타기 중에서 한 번만 이기면 본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식의 물타기 전략이면 돈 많은 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부자가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하면은 100% 승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에는 배팅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카지노에 배팅 상한 금액이 없으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카지노 돌아다니면서 카지노 망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팅 상한 금액을 둡니다. 아무튼 그 홀짝 게임의 물타기 극대화 전략,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훌륭한 전략일 수가 있죠. 무조건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좀 다릅니다. 현실 세계의 물타기 망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죠. 요게 지금은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교역량이 늘어나고 한참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조선주가 첨단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속 발전하는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요게 대우조선해양이 19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기차도 계속 발전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2014년만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 괜찮은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고점에 물리고 중간에 물타기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죠. 대우조선해양에 물탄 사람들은 많이 돈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더 최악이 있죠. 더 최악은 상패 종목, 상장 폐지된 종목에 물탄 사람들, 그것도 많이 물탄 사람들은 아마도 알거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물타기 금지라고 합니다. 물타기만 하지 않아도 크게 돈을 잃지 않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타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게 현실 세계의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하면 안 되고 지금 전기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향후 이익의 5년 정도 땡겨 먹고 요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 땡겨 먹다가 전혀 새로운 배터리가 개발되면은 지금 업체들은 또 다 날아가는 거죠. 위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으로 날아가는 거죠. 까딱하다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확률은 적겠으나 아무튼 몰빵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물타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신에 의한 투자인데 그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레버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렛대 생각하시면 되죠. 지렛대 그 중심이 정중앙에 있으면 100kg 들기 위해서 100kg의 힘을 가해야 됩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살려면 10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렛대 위치를 바꾸면
100kg을 20kg의 힘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죠. 10억짜리 부동산을 2억 들고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게 쉽죠. 영끌을 해도 되고 보다 쉬운 방법, 전세 끼고 갭 투자하면은 쉽게 할 수 있죠. 요게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동산 구매 2억밖에 안 들고 있으면서 10억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시기가 잘 맞아서 2배가 되면은 10억 버는 거죠. 그런데 요게 반쪽알이 나면은 5억 손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 플러스 10억 마이너스 5억이니까 해볼만 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플러스 10억 이익의 기쁨보다 마이너스 5억 손실의 슬픔이 훨씬 더 뼈아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5억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셋이죠. 한마디로 게임셋. 청산당하고 자산 빵원 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되고 청산이 정말 정말 겁나는 거죠. 청산은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땡겨 쓰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이 다 결정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큰 흐름이 두 번째 큰 흐름이 정해지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 100% 확신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레버리지, 이 정도의 레버리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물타기도 하면은 안 되고 그것은 지나친 확신에 찬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을 부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면 안 되고 특히나 레버리지까지 땡기면은 정말 최악인 겁니다. 현실 세계로 다시 와 보겠습니다. 잠실 엘스 매매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은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8억 5천 정도 하다가 8, 9억 하다가 요게 쭉 올라가 가지고 코로나 때 27억까지 찍고 지금 올해 18억 7천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21억 5천까지 다시 살짝 반등한 상태. 요런 그래프죠. 그런데 요 111C 타입의 매매 그래프인데 111C 타입만 2938세대입니다. 2938세대 중에서 정말 몇 건 거래가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거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거래된 점들을 보면은 몇 점 안 되죠. 사기일 수가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더라도 일부 잘못된 몇 건의 거래로 인해서 시세라는 게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믿지 못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전월세가 중요합니다. 전월세가 그래서 월세를 보니까 평균적인 시세가 1억에 355만원 정도가 시세입니다. 1억에 355만원. 그러면 환산을 할 수가 있죠. 수익환원법으로 적정 매매 가격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수익률 기본적으로 4% 잡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좀 낡았죠. 좀 있으면은 거의 20년대 갑니다. 10년만 잡고서 플러스 0.5% 감가상각에 대한 반영을 좀 하면은 수익률 4.5%, 수익률 4.5%로 놓고 계산을 돌려보면은 10억 5천 정도가 적정한 가격입니다. 10억 5천 정도가 적정한 매매 가격이죠. 10억 5천에 사면은 대략적으로 수익률 4.5% 정도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10억 5천을 표시해 보면은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거의 2016년 가격 정도 되죠. 제대로 된 정상적인 가격은 10억 5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우조선해양이 생각납니다. 10억 5천까지 닿을 때까지 쭉 내려갈 건데 물론 반등도 있을 겁니다. 반등했다가 쭉 더 내려가고 좀 반등했다가 쭉 더 내려가고 아직까지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10억 5천 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요 뉴스 예전에 설명드렸죠. 대한민국 상위 1%, 자산은 투자는 소득은 뭐 요런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유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는 상위 1% 가운데 38.4%,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위 1%,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상위 1%, 그러니까 38.4%에 대한 이야기죠. 38.4% 중에서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은 아파트가 51.8%, 여기서 51.8%를 볼 것이 아니라 38.4%를 봐야죠. 그래서 상위 1%가 아파트 매수할 확률은 38.4% 곱하기 51.8% 해서 19.9%입니다. 19.9%. 그리고 요 51.8%라는 숫자에는 약간의 실거주 개념이 반영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긴 사는데 좀 더 쾌적하고 좋은 곳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수요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위 1%가 아파트 매수할 확률은 20%가 훨씬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상위 1% 부자들은 아파트를 향후에 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폭망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폭망의 주요 이유, 첫 번째는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 너무 높은 PIR, 그러니까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 소득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개가. 그것을 좀 더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대한민국 특유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미반영하는 자세, 거기서 아파트가 고평가, 그러니까 아파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이유가 감가상각을 미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 크게 보면은 다 같은 말. 임대 수익률 너무 낮다. PIR이 높다. 감가상각 미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미쳤다.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 인구 폭망이죠. 합계 출산율 0.78. 앞으로 엄청난 게 올 겁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3번, 도시화율이 현재 너무 높다. 추가 유입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인구가 폭망하고 추가 유입 어렵다. 그 이야기는 도시 인구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세제도 소멸 확률이 높죠. 전세제도는 결국은 소멸할 겁니다. 그만큼 주택 가격의 갭 하락이 예상되는 거죠.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5번, 한국의 주택 보유세가 너무 낮다. 다른 나라 비해서 주택 보유세 정말 낮습니다. 결국에는 향후 보유세가 올라갈 건데 그러면 투자 자산으로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이것도 무시 못할 영향이고 6번, 주택 임대소득세 제대로 과세될 확률이 높다. 지금 전월세 보고를 하죠. 신고를 하죠. 전월세 신고를 하는데 결국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가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인이 몇 시간 있었다.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있더라. 실제 거주를 어디서 하는지 파악이 다 된다는 거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데이터화하면
그냥 자동으로 어디에 누가 살고 다 나옵니다. 결국에는 다 나오고 그게 뭐 몇 년 안 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 앞으로 제대로 과세되면은 주택이 별로 메리트가 없어지죠. 지금까지는 주택이 임대소득세 측면에서 메리트가 많았는데 그 메리트가 없어지면은 또 주택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주거용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높다. 당연히 향후에 하향되겠죠. 주거용 부동산을 좀 팔고 다른 자산을 사겠죠. 너무도 당연한 흐름이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굳이 부자들이 아파트 안 사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에서 7번까지 아파트 폭망, 너무도 당연한 아파트가 폭망하는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서민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부자들은 거의 안 살 거고, 그리고 뭐 타격도 별로 안 받겠죠. 그런데 많은 서민들, 조바심 난 많은 서민들 눈물이 저는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0억 5천 엘스인데 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바로 떨어지면은 별 타격이 없을 건데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많이 내렸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요걸 반복하면서 10억 5천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저게 바로 눈물의 물타기입니다. 눈물의 물타기. 그 물타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끌 또는 갭 투자 형태로 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 청산, 또 청산, 또 청산, 또 청산, 롤러코스터 타듯이 수많은 서민들이 청산되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릴 그럴 상황이 뻔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영끌, 갭, 요런 레버리지 그리고 물타기 요거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